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해외 거주하시는 교민 여러분, 이곳 미국에 사시는 우리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종김 TV의 와시는 소리의 김종엽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Put your sweet lips a little closer to the phone. Let's pretend that we're together all alone. I'll tell the man to turn the jukebox way down low. And you can tell your friend there with you, he'll have to go. Whisper to me, tell me, do you love me true? Or is he holding you the way I do? Though love is blind, make up your mind, I've got to know. Should I hang up, or will you tell him he'll have to go? You can't say the words I want to hear while you're with another man. Do you want me answer yes or no? Darling, I will understand. Put your sweet lips a little closer to the phone. Let's pretend that we're together all alone. I'll tell the man to turn the jukebox way down low. And you can tell your friend there with you, he'll have to go. 네, 여러분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짐 리브스의 He'll Have to Go, 그런 가야만 하디요. 방금 들으신 짐 리브스는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잘 소화시키는 대형 가수입니다. 이 곡은 짐 리브스의 대히트곡이자 특히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는 절대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짐 리브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노장입니다마는 건재할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지난 1964년 7월 마지막 날에 기형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불혹의 나이를 간신히 넘으려다가 그만 불의 사고를 당했죠. 인기의 절정 시기에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호르무즈를 역봉쇄했지요.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군함이 호르무즈에 대해서 역봉쇄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얼음장을 놨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많은 군함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면서 큰 소리 치던 혁명 수비대는 찍소리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가 미국산 석유 가스에 대한 수출을 늘리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3일 오전 10시를 기해서 미국에 의해서 역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에 대해서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만 전 세계 하루 원유가스 공급량의 약 20%가 지나간 호르무즈 해협을 이미 묶인 상황에서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대체 공급을 찾기 위해서 미국산 원유가스를 수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송 도중에요, 요즘에 4월달은 참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4월은 잔례 달이라고 합니다만 특히 꽃가루라든가 이것이 집안에 또한 방송국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렵다든가 기침이 난다든가, 특히 미국은 대한민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 알레르기성 반응이 심합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방송 도중에 기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이란과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영국의 스카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이내에 무엇인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만 영국을 비롯해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러한 유럽 나라들은 이달까지가 아니라 6개월까지 협상을 질질 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란은 미국에 대해서 중재국 파키스탄을 경유해서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인 이란의 핵 농축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형과 수준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면서 다소 전향적인 양보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는 또 다른 석유 무역로인 홍해 봉쇄 카드를 이란이 또 꺼내들었습니다.
이것은 다가올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회담을 앞두고서 선제적인 의제 설정에 나선 것 같습니다. 선수를 치겠다는 겁니다. 중동 전쟁 이후에 석유값이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전기차가 붐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중국이라든가 미국 전기차에 매진을 가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방송에서도 전기차가 대세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미국에서는 10년 이내에 이 미국의 모든 시스템을 전기차로 바꿀 것이다. 그래서 석유로 가솔린으로 운전하는 차들은 폐기시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전기차가 부작용이 많았어요. 또 충전시키는데 충전소가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대세가 또 꺾이고 말았었죠. 그리고 뚝 하면은 이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스럽다. 그 세계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 전역에서 34% 정도로 전기차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말하면 EV 충전소가 1분기에 34% 증가했어요. 그래서 휴게소라든가 대규모 인프라를 확장하기 이르렀습니다. 이름으로 해서 중고차의 판매량도 12%는 늘었습니다. 또한 이름으로 해서 전기차를 만드는데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만일에 대중화가 된다면은 첫째 휘발유 값이 들지 않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때는 가라앉았습니다만 다시 고개를 바짝 든 전기 자동차 미국 회사에서 박차를 갈 겁니다. 이처럼 중동발의 지정학 리스크가 미국의 자동차 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휘발유 값의 급등, 그래서 충전소가 1분기에 34%가 증가함으로 해서 어디 가나 전기차를 갖고 있는 분은 충전시킬 수가 있어요. 각 지역마다 가솔린 넣는 주유소가 많지 않습니까? 전기차도 충전을 시킬 수 있는 충전소가 곳곳마다 생긴다는 겁니다. 이래서 박차를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미국 내에 이란의 고위급 자제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면은 이란의 전 부통령의 아들들이 살고 있다가 호압한 생활을 했죠. 미국에서 호압한 생활을 하면서 또 미국을 엄청나게 비난하고 공격했어요. 반미를 외치면서 호화 생활을 하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들을 추방시켰어요. 이들은 영주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취소시키면서 추방시켰습니다. 이처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거주 중에 이란 고위관리 가족의 영주권을 잇따라 취소시켰으며 국외로 추방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국정감사가 위법과 위헌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주도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만은, 이화영이는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7년 8개월의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이화영이는 부지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화영이가 실무자로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북한에 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니까 북한 쪽에서는 이호남이라는 공작원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북한에 이재명 씨가 오게 하려면은 돈 800만 달러가 필요하다. 그래서 쌍방울 김성태 대표에게 이화영이가 돈을 대납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며, 또 김성태 쌍방울 대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북한을 방문하게끔 도와주면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훗날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김성태 쌍방울 대표에게 크나큰 어떤 베니핏을 줄 거라고 계산했으니까 도와줬겠죠. 그런데 그것이 검찰에 의해서 조작 기소된 거다. 절대 돈을 한 푼도 북한에 넘겨주지 않았다. 이래서 현재 국정원장인 이종선 국정원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난 적도 없고, 아마 제 삼국에서 본 것 같지만 필리핀에서 절대 이호남을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 해서 김성태 쌍방울 대표가 리호남에게 돈을 건네줬다는 것이 이게 검사에 의해서 조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께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출두한 쌍방울표 부회장인 박용철 씨가 소영교의 질문 질의답에서 호통을 치면서 방 부회장 리호용에게 돈을 건네줬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방 부회장, 줬습니다. 어떻게 줬어요? 내가 직접 준 것이 아니고 내가 필리핀에서 이 호남을 인도해서 쌍방울표 김성태 회장 호텔 방으로 후문으로 들어와서 소개했다. 그래서 쌍방울표 김성태 씨가 직접 70만 불을 리호남에게 줬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가뜩이나 사기가 충천했던 이 국정조사단, 국정원장의 돈 주지 않았다는 이 발언만 믿고 큰 소리 치며 마치 방 부회장을 죄인 다루듯이, 그래서 돈을 왜 줬어요? 이렇게 따져 보니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방북을 위해서 돈을 70만 원 줬어요.
서영교 C급했죠. 진짜 좋습니까? 네, 진짜 좋습니다. 서영교 완전히 녹다운 됐죠. 증인이, 결정적인 증인이 돈을 줬다고 하는데 무엇을 도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다수당의 입법의 힘으로, 법사위원장의 힘으로 큰 소리 쳐봤자 말짱 도루묵이 아니에요. 말짱 도루묵이. 말짱 도루묵이가 바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서영교 씨는 법사위원장이 뭐 벼슬아칩니까? 그게 권력자입니까? 진짜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죄인 다루듯이 증인대 서는 사람들이 무슨 죄인이에요? 이건 진짜 지나가는 개 소가 웃겠어. 에? 이 서영교 씨는 항상 어디 가나 청문회 서나 그게 국민 앞에 더 쇼업을 하는 건지, 에? 그러므로 해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꼴불견입니다. 꼴불견. 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 나대고 소리 지르는 거 보면. 그리고 김영남 그 젊은 수원 검사에게 소리 지르면서 김영남 검사들이 저지른 그걸 모릅니까? 당신들이 저지른 죄가 때문에 여기 지금 증인의 승과에 이렇게 또 윽박질러요. 김영남 수원 검사와 전 수원 검사 같아요. 대단히 젊었더라고요.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소리 지르지 말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막 윽박 지르듯이 하게 되면 이 증언대 서서 증언 못합니다. 서영교에 맞서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조금도 꿀리지 않고 겁 없이 그대로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하니까 서영교 법사위원장 소리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다가 완전히 녹다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서영교 씨는 많이 고쳐야 되겠어요. 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생중계되는 앞에서 그렇게 소리 꽥꽥 지르면은 위상이 올라갑니까? 당신의 권위가 서요? 끝발이 섭니까? 서영교 씨? 자중해요. 에? 많은 사람들이 서영교 당신을 보고 코웃음을 친다는 사실, 그걸 왜 깨닫지 못합니까? 에? 좀 점잖게 법사위원장답게, 에? 좀 고급스럽게 질문도 좀 하고, 끌어당기고 끌어주고, 당근과 채찍질 이렇게 좀 섞어가면서, 찬물 논물 섞어가면서 해야지. 그냥 이거는 욱박 지르고 무슨 검사들이 죄인이에요? 서영교 당신보다도 더 많은 학식이 있고 더 많이 배웠고 더 지성인이라고. 지성인들을 뭘 아는지.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들 개무시하는 거라고요. 예, 서영교 씨. 무슨 추미애한테 무슨 추미애 씨 뒤질세라 전 법무장관이며 법사위원장이었던 추미애 씨의 질세라. 그 추미애 씨가 잘한 게 아니에요. 추미애 씨도 엄청나게 무도하고 무대 보고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에? 이번에 무슨 경기도 지사의 현 경기도지사를 물리치고 경기도지사로 나가는 그 공천 받았습니다만은 그 발을 밟지 말아요. 서영교 씨.
TV를 보면서 서인도 씨의 그 언성 높이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아주 정말 코웃음이 나는 건 물론이고 화가 나요. 짜증스럽고. 자, 이런 가운데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 대장동 사건 당시에 검찰총장 대리였던 노 검찰총장의 2심의 항소 포기로 단돈 1억으로 1천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남욱 변호사, 이 검찰총장 대리인이 이 바보 같은 이 행동으로 항소를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장동의 사건이 연루된 이 사기꾼들, 시대 사기꾼인 김만복과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단 1억을 투자해서 불법으로 사기를 치면서 1,000억대의 돈을 벌었어요. 이것을 국고에서 100% 환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전 검찰총장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항소하려고 하느냐. 항소를 하려거든 심사숙고해서 해라. 무언이 아니죠.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어요. 이 말을 들은 노 전 검찰총장 대리인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을 듣고는 식겁해서 항소를 포기했다는 사실이야. 에? 이런 사기꾼들에게 김만복, 남욱 이런 사기꾼들에게 수천억이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호성에 의해서 정호성의 심사숙고하라는 이 압력으로 인해서 물론 간접적 압력이죠. 노 전 검찰총장 대리가 사상 처음으로 항소를 포기했어요. 참 여기에는 법률가 출신이며 현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씨가 노 전 검찰총장 대리인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항소를 하려거든 심사숙고를 하라고 전화로 한 거예요. 노 전 검찰총장 대리인에게 심사숙고하라고 전화한 것이 이제 확인됐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시대의 사기꾼 김만복, 남욱 변호사 이들은요 수천만 억의 돈을 평생 먹고 놀고 쓰고 해도 남을 돈이에요. 이 돈은 영세민들 아파트를 사려 했던 이런 사람들의 돈이에요. 이거를 국고에 환수해야 할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성호 참 이 양반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말하는 품성이라든가 그 태도를 보게 되면은 전형적인 아주 그 논리적이고 그리고 지성미가 물씬 풍깁니다마는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충견, 이재명 대통령의 충견으로서 나중에 역사가들에 의해서 정말 가장 추접스럽고 추악한
그런 평가를 받을 거예요. 예? 또한 직무유기로 이 사람은요 나중에 반드시 사법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라고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정성호 씨는 반드시 이 대장동 사건 노 전 검찰총장 대리인에게 전화해서 대리총장에게 전화해서 항소하려면은 심사숙고해라. 요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직무유기 내지는 그 이상으로 책임을 주금받을 것이며 사법 처리될 것입니다. 국정조사단의 청문회에 출두해서 증언대에 섰어요. 누가? 전 검찰총장 이원석 씨가 대당 사건에 연루된 희대의 사기꾼인 김만복 남업 변호사에게 수천억 대의 돈을 국가에 몰수할 수 있었던 사건을 저 무도하고 양심을 저버리고 팽개친 헛똑똑이 정성호 장관의 노 전 검찰총장 대리에게 심사숙고하라는 등 이 통화 한 통으로 노 총장 대리의 무지하고 무도한 이 바보 같은 행태로 항소를 포기했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국고에 100% 환수할 수 있었던 대장동의 희대의 이 사기꾼들의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진짜의 그 원인은 현 법무부 장관의 정성호 씨에 있어요. 이거는 직무유기성 발언, 항소를 하려거든 심사숙고하라는 이 전화 한 통으로 정성호는 반드시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후에 사법 처리 반드시 당할 것입니다. 깜빵에 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국정감사에서의 검사들의 조작 기소를 감사하겠다면서 박상현 검사를 난도질한 소용교의 마이크를 뺏는 그런 추태, 추억하고 무도한 법사위원장이라는 이 소용교의 행태는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입니다. 영원히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에요.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현재 국정조사는요, 현재 재판 중에 있는 대북 송금 사건은 결코 가드라인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다루게 되면은 위법위원회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이라는 소용교는 이것을 계속 강행하다가 박영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한 대도 맞은 거죠. 말하면 다구치고 70만 불 진짜 줬어요? 안 줬어요? 왜 줬어요? 그러니까 방 부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70만 불을 김성태 쌍방울 대표가 공작원인 리호남에게 건네줬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완전히 이 서영교 법원장 넉 다운되고 말았습니다. 말하면 KO 당한 거예요. 공투리 얘기하면. 여기에는 서민석 변호사라는 사람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하더니 갑자기 체인지 마인이 됐어요. 뭐 지방선거에 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려고 공천권을 얻으려고 변심을 한 건 좋습니다만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불법으로 북한으로 송금하게 된 그 사건으로 변호사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이 서민석 변호사가 박상영 검사와의 여러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여러 통화를 했는데 박상영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조사해서 기소해서 재판 넘겼잖아요. 그래서 재판에서 1심, 2심, 3심 다 판결받고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만 이미 다 종결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려고 박상영 검사를 딛고 무엇인가 지방선거에 나가서 공천이라도 받고 이재명 대통령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던 자가 제밥에만 눈이 어두웠는지 이런 자들 때문에요. 대한민국에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우리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다 뭐라고? 예? 사자, 변호사, 의사, 검사, 판사 사자 들어가죠? 대부분의 판사나 검사나 의사나 다 선량해요. 그런데 일부 사자 들어가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있어요. 이 서민석 변호사도 바로 그러한 부류 같습니다만은 박상영 검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취했어요. 몰래 녹음을 했어요. 그것을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공천을 받기 위한 그 타이밍에 이걸 터뜨렸어요. KBS 방송에 녹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면 녹음을 틀면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거를 폭로시켜야지. 박상영 검사가 자신에게 회유한 것처럼 그 부분만 발주해서 녹음했어요. 이런 치사하고 아니 박상영 검사가 바보입니까? 그리고 주위에 있는 판검사들 또 법률 전문가들이 바보입니까? 이 서민석이라는 자는 변호사니까 법률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바보 천치도 이런 바보가 없어. 아니 그 일부만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박선영 검사를 갖다 어떻게 올가매려고 그 부분만 공개했습니다마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틀어라.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그렇게 해도 박선영 검사를 난도질하면서 코너로 몰아가면서까지 기세에 등등하게 나서는 국정감사 법사위원장 서용교의 이 추태를 보면은 그리고 서용교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큰소리 빵빵 치는 것은 두뇌 회전이 제대로 안 됐는지 그 서민석의 녹음 든 것만 믿고 완전히 박선영 검사가 박선영 검사가 이화영이를 술파티 여러 회를 해서 조작 기소했구나 이렇게 믿었는지 알고도 그렇게 큰소리 빵빵 치면서 박선영 검사를 퇴장시키고 마이크도 뺐고 말이죠.
이것이 서민석 이 추잡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이 서민석 폭로한 로그만 믿고 박선영 검사를 증언대에 출두시켜서 난도질한 거예요. 그리고 퇴정시켰어요. 어찌됐든 간에 서민석 변호사의 이번의 행태는 아주 파렴치한 더럽고 치사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행태입니다. 그래서 박선영 검사가 서민석이를 고소했어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에게 강력하게 충고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재명 대통령과 대척 지점에 있었던 시기가 바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정말 제밥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에? 법조인으로서 일말의 변호사로서 일말의 양심을 지키고 있다면, 지니고 있다면 박상영 검사와의 녹취를 일부만 공개해요. 전부 공개해야 된다는 것을 서민석이는 알아야 할 것이야. 참 무지스럽고 무식한 건지 이 소용교의 무덤의 극치를 보면은 김영남 전 서울 검사를 증인대에 세워서 죄인 다루듯이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러니 김영남 검사가 법사위원장님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 증언 못합니다. 에? 무엇이 우리 검사들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언성을 높일 일이 아니에요. 서영교에게 훈계를 주는 듯한 김영남 이 젊은 검사의 배기,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서영교는 법사위원장의 큰 벼슬아치가 아니라고요. 에? 앞으로 국회의원 2년이면 끝나요. 2년 후에 다시 총선에 되면은 서영교 국회의원 재선 되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에? 너무 나대지 말고. 에? 그리고 서영교 씨는 한마디 얘기하겠는데, 자신의 친구의 아들이 성범죄에 저질렀죠. 그것을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판사에게 전화 걸어서 감옥 들어가는 것을 면하게 해줬죠. 그게 대단히 큰 죄라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서영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반성이 없어. 이런 자가 현재 법사위원장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끝으로 중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일부 걸프국과 유럽 정상들은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가 타결되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물론보고 통신이 걸프국 그리고 유럽의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거의 모든 곳에 동의했다, 협상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인 발언과는 좀 차이가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2주 이내에 이란과의 협상이 100% 잘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만, 걸프국들 그리고 유럽에서는
아니다. 이란과 미국의 협상은 6개월까지 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당국자에 따르면 이들은 에너지 공급망 회복을 위해서 전략적인 요중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개방을 원하고 있으며 다음 달까지 해협이 개방되지 않을 경우에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봉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전쟁이 그 시기를 넘어서까지 지속될 경우에 에너지 가격은 더욱 상승해서 완개론에 $11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틀 안에 파키스탄에서 재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 조건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이란의 핵 보유 금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영구적으로 핵을 보유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미국은 결코 이란의 핵무장을 어떤 경우라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이 소식들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영구히 포기할 것을 요구해왔던 입장에서 물러나서 20년간의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유예 조치가 합의를 유도할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란이 승리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고 재차 농축 권한의 영구 포기 선언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도 이란 전쟁에 소극적이었던 유럽 동맹들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나라들은 회의를 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그저 탁상에 앉아서 탁상론밖에 없다. 말하면 회의가 전부였다고 맹비난하고 나서면서 유럽들은 나토국들은 종이호랑이야 이렇게 비난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자, 또 방금 들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건입니다만은 호르무즈비 일단 20척이 통과될 정도로 템포러리로 봉쇄를 좀 푸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이런 항구 봉쇄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상업용 선박 통행이 제한적으로 재개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물류의 일부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미 당국자 2명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에 20척 이상의 상업용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이전 하루 평균
140여 척이 통과한 것과 비교하면은 여전히 극히 제한적인 수준입니다만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던 해협 동향이 일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끝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의 당대표 장동혁 씨가 지금 미국에 왔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요,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팽개치고 있어요. 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현재 사법 리스크라든가 그다음 모든 헌정사상 법을 마구 뜯어고치고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게 지금 개판 아니에요. 상권 분립을 그냥 훼손시키는 이러한 무도한 이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제 목소리 하나도 내지 못하는 게 국민의힘이에요.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어요. 공천 가지고 서로 공천 받겠다고 지들끼리 쌈박질만 하고 있다고. 그리고 당대표 장동혁 씨가 미국에 왜 왔는가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면서 한가하게 이런 비상시국에 장동혁 당대표가 미국 가서 그렇게 휴가 비슷한 그런 것 할 거냐. 이게 이런 그런 무식한 소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 장동훈 대표가 미국에 온 이유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이 무도 누구도 막지 못하잖아요. 다수의 입법 힘으로 법 왜곡죄, 헌법 소원, 위헌성이 있는 국정조사감사단의 지금 청문회 실시, 지 멋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장동혁 당대표가 미국의 그 뭐 의원이라든가 뭐 단체 초청으로 미국 가서 이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힐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이 국민의힘 내에서 장동혁 대표를 또 비난하고 비평하고 있어요.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정말 직접 잔소리하는 시애미보다는 옆에서 훈훈하는 시인이가 더 밉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이죠. 장동영 당대표가 없는 틈을 타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 어제 한동훈 전 이 배신자 대표의 복당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 지도부 인간들이 이게 좀 제대로 된 지도부입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는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가 방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장 지도부의 그 일부가 한동훈이를 제명해서 다시 구제해서 복원시켜야 된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혼돈과 혼란의 상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금 희한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 멋대로 지 입맛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막아줄 국민의힘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잖아. 그리고 뭉치지도 못하고 서로 뜯고 물고 싸움박들만 하는 이 분탕질만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한동훈과 윤석열 전 대통령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개판된 거예요. 도저히 현재 대통령 권좌에 오를 수 없었던 사람이 이재명 전 대통령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호박제에 넘겨준 사람은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탄핵을 주도한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 탄핵을 주도했으면 어떻게 하든지 정권을 뺏기지 않아야지. 정권을 뺏긴 것도 좋아. 지금 나라가 개판됐잖아. 그 수습도 하지 못하면서 무슨 팬덤 정치를 한답시고 호관날 나와서 그저 말장난으로 분당만 시키고 분탕질하고 이런 한동훈 일을 갖다 복당을 시켜요. 이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죽하면 대구의 보수의 텃밭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해요. 김부겸 씨를 지지한다고요.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장동영 당대표가 미국에 간 사이에 한동훈 일을 끌어들여 차라리 국민의힘은 해산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힘이 해산돼서 더불어민주당이 지 멋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 멋대로 한번 해보게끔 놔두면 또 지들끼리 또 쌈박질 할 거라고요. 친청, 정 이재명 두 세력 간에 또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107명이라는 거대 야당입니다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만행을 하고 지 멋대로 법을 만들고 뭐 해도 막지 못하잖아요. 툭하면 퇴장이나 하고. 참 국민의힘 미래가 내다보이지 않습니다. 네, 2026년 4월 17일 순서 마칩니다. 여기서 잠깐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방송 중에 목요 방송 중에 달력을 보다 보니까 이제 날짜를 얘기할 때요 달력을 보게 됩니다만 어제 목요 방송에서 목요일 날이 16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진행자가 오늘 목요일입니다. 4월 23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 23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와치는 소리 종김 TV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